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입장에서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이제 언제 나올 것인지 고민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쪽에 생각하는 게 뭐 증인 신청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잖아요. 파기환송심 언제 시점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떤 재판이든 파기환송심의 재판 결과를 일률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건의 어떤 진행 정도, 그리고 대법원의 어떤 판단의 내용, 이런 것들에 이제 기속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이재명 그 후보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법원이 법원 판단에 신속한 심리 내지 어떤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긴 합니다. 사실 뭐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건의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반 정도가 소요가 됐었고요. 뭐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었었는데, 아마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 피고인 측이 취할 수 있는 뭐 기피 신청, 그리고 절차적인 어떤 증인 신청, 이런 것들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요. 다만 그러한 것들을 채택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재판부가 그러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판단 나오는 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의심하는 게 고법에서 대법까지 빨리빨리 재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의심하면서 그럼 혹시 대선 전에 재판 결과 나와버리는 거 아니냐, 확정 판결로,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사실 그 이론적으로는 확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15일로 항소심 기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예. 15일 날 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예. 만약에 뭐 한 길 정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뭐 그렇게 뒤로 가지 않는 날짜로 잡아서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6월 3일 전까지 예.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원이 빨리 진행한다면요. 네, 고법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다만 이제 만약에 그 결과, 특히 이제 그 이제 양형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요. 특히 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상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재상고를 하게 되면 그 재상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 기록이 접수가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또 재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가 있고요. 예. 이런 절차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상고심이 확정되는 것은 대선일 이후에 이제 확정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대선 전에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이 확정,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요건 않습니다.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네네. 재상고 이유서 그 제출 기한이 20일이라고 하던데 그거를 없앨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는 이제 상고심의 절차에 대한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고요. 예. 재상고심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상고심도 상고심에 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절차적인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예. 그런 절차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적 권리는 보호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